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얼굴 표정일까요? 옷차림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방식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이명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군가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주는 단서가 바로 신발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발을 통해 상대방의 본성을 단숨에 파악하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굴 표정을 꾸밀 수 있고 목소리 톤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옷을 차려입어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만큼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정직한 증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은 그 사람의 일상이 고스란히 새겨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며 쌓인 습관들이 신발 한 켤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거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신발을 신고 벗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집에서 나갈 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모든 순간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하게 벗어 던져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갈하게 손질된 신발을 신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은 대화할 때도 신중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입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합니다. 반면 신발끈이 풀어져 있거나 더럽고 낡은 신발을 무심코 신는 사람은 대화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발과 그 사람의 성격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적 성향 등의 주요 성격 특성들이 신발 선택과 관리 방식을 통해 매우 정확하게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 2명의 지원자가 남았는데 둘 다 비슷한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력도 비슷하고 경력도 엇비슷했으며 면접에서의 답변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중 한 명이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왔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면접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보이는 준비성의 차이가 바로 앞으로의 업무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구두를 닦아온 지원자는 면접 전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원자는 아마 당일 아침에 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구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지원자가 합격했고 몇 년 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작은 업무라도 꼼꼼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었고 동료들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 하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지만 그 몇 분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신발과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한 신발을 신는 동료는 보고서도 정갈하게 작성하고 약속 시간도 정확히 지키며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신발 관리에 무관심한 동료는 업무에서도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마감일을 자주 넘기거나 실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영업팀장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을 평가할 때 항상 신발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신발이 더러우면 첫인상부터 좋지 않아요. 신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의 팀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대부분 신발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발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오마르 라이젤만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신발 사진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90%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책상도 대부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일정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신발 관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성향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업무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발끈입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다니는 사람은 삶에서도 체계적이고 꼼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안전을 중시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신발끈이 헐렁하거나 아예 풀어진 채로 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다소 느슨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신발의 마모 패턴입니다. 발 뒤꿈치가 심하게 다른 신발을 신는 사람은 성급하고 조급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신발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른 사람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발의 색깔도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같은 무난한 색깔의 신발을 주로 신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밝은 색깔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을 즐겨 신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여성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연애에서 자주 실망을 겪었는데 어느 날 새로 만난 남성과의 첫 만남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남성은 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온 것이 신발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신발을 벗을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로 그분과의 관계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 남성과의 관계는 다른 연애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데이트할 때도 항상 그녀의 걸음걸이에 맞춰주었고, 길을 걸을 때도 차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서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녀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하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장소에서는 항상 그녀의 신발을 먼저 챙겨 주었습니다. 그분과 만나면서 느낀 것은 신발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상대방도 소중히 다룬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신발에 드러나는 세심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신발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관계에서의 태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차인 이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신발 정리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아내도 외출 후 돌아와서는 자신의 신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발까지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행동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신발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죠. 신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걷는 방식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합니다. 반면 쿵쿵거리며 거침없이 걷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큰 발소리를 낸다면 상황 파악 능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걸음의 리듬도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안정되게 걷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걸음이 불규칙하거나 자꾸 멈춰서는 사람은 불안감이 많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80%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신감, 외향성, 신경성 등의 성격 특성은 걸음걸이를 통해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보폭이 일정하고 걸음이 안정적이며 외향적인 사람은 걸음이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지거나 반대로 매우 느려지기도 하고 걸음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발을 인간의 뿔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머리와 대지를 딛고 서 있는 발,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발은 우리가 현실과 만나는 첫 번째 접점이며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걸음걸이부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이 발끝까지 스며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자세가 바르고 자세가 바르면 걸음이 바르며 걸음이 바르면 인생이 바른 길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더 구체적으로 행실은 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행동은 생각보다 먼저 나가고 생각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발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방식, 걷는 방향, 무게를 주는 발의 축, 모두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 것입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발을 근본으로 봤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듯 인간도 발을 통해 대지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발을 신을 때도 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든 것을 선호했습니다. 서양 철학자 니체 역시 그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보면 그의 정신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산책을 즐겨했는데 걸으면서 사유하는 것을 철학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걸으면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처럼 몸의 무게 중심에 주목했던 이유는 인간이란 결국 머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로 현실을 딛고 걸으며 관계를 맺고 인생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신발을 통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는 정장 구두를, 캐주얼한 모임에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화 주제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식을 차려야 하는 비즈니스 미팅에 운동화를 신고 오는 사람은 상황 파악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에 정장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발의 청결도를 확인해 보세요. 항상 깨끗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이는 약속이나 책임을 지키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신발이 항상 더럽거나 냄새가 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발 냄새입니다. 신발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을 벗는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도 좋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의 종류와 개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러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획성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두 켤레의 신발만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응하려는 사람은 실용성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발은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 수준까지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신발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사람의 신발이 갑자기 지저분해졌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중간 관리자의 경우 평소 항상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어느 시기부터 신발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알아보니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린 동료들이 적절한 도움과 격려를 해준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신발끈을 자주 다시 묶거나 신발을 신고 벗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무의식적인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새 신발을 신고 나타나거나 평소보다 신발에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나 좋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이나 이직, 새로운 연애,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발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계절 변화와 함께 신발을 바꾸는 사람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계절에 맞는 신발을 적절히 선택하는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신발을 계속 신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신발을 신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서둘러서 아무거나 신었나요?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나요? 신발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날 하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신발을 신으면 하루 종일 더 신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복의 인지적 영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입은 옷이나 신은 신발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장 구두를 신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르게 되고 걸음걸이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편한 운동화를 신으면 좀 더 자유롭고 활동적인 기분이 듭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가 신발을 통해 받는 신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에는 신발에 더욱 신경을 써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신발 한 켤레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신의 신발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줍니다.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필요 없는 신발은 정리하고 자주 신는 신발은 잘 관리하며 계절에 맞는 신발을 준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이는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는 정장 구두를, 편안한 모임에서는 캐주얼한 신발을 신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신발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객을 만날 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면접을 볼 때 등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잘 관리된 정장 구두가 필수입니다.
반대로 팀 빌딩이나 야외 활동 같은 캐주얼한 행사에서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신발이 더 적절합니다. 둘째, 신발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이는 자기 관리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신발이 더러우면 상대방의 집을 더럽힐 수 있고, 이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죽 구두는 정기적으로 크림을 발라주고, 운동화는 깨끗이 세탁하며 신발 안쪽도 소독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는 신발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발을 신고 벗을 때의 매너를 지키세요. 조용히 걷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발을 벗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신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 알아차려 주거나 신발이 더러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배려입니다. 신발이 멋지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상대방의 신발이 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거나 실내에 들어갔을 때 신발을 말릴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등의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존경받는 리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신발 관리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발을 통해 자신의 프로페셔널함을 표현하고 동시에 부하 직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한 대기업 CEO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한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직원 하나가 그의 구두가 10년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신발이 아니었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직원은 CEO님께서 오래된 구두를 그렇게 소중히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정한 리더들은 비싼 신발을 신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신발을 잘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리더십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리더들은 다른 사람의 신발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평소 깔끔했던 직원의 신발이 며칠째 지저분하다면 업무상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력과 배려가 팀 전체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리더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발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비싼 명품 신발만 고집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신발을 트집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질보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발에 대한 문화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신발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즈니스나 다문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신발을 벗는 방식과 정렬하는 방법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는 반드시 뒤돌아서서 신발 끝이 밖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는 나갈 때 편하라는 배려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는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풍수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우서른의 집을 방문할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 기본 예의로 여겨집니다. 또한 신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어른의 신발보다 높게 놓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계속 신고 있지만 대신 신발의 청결함과 상황에 맞는 신발 선택을 통해 예의를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잘 관리된 정장 구두가, 캐주얼한 모임에서는 깨끗한 운동화가 적절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신발의 품질과 관리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교양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문화가 있는데 이때 신발의 청결함은 물론 양말의 상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집과 가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모스크를 방문할 때는 더욱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인도에서는 신발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장소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도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이나 신발을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신발을 벗을 때,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신발을 신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관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